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베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폭염과 산불이 역대급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한인 대학생이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숨겨진 비용 부과를 금지하는 법이 이달부터 발효됐는데 정작 대상에서 식당들은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베릴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사상자가 늘어나고 대규모 정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텍사스주 휴스턴 상공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프로 풋볼 리그 휴스턴 텍산스의 홈구장 NRG 스테디움의 모습인데 지붕 곳곳이 뜯겨져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은 텍사스주를 폐허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돌풍에 주택 지붕은 통째로 뜯겨 나갔고 나무가 넘어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Normally we're the ones helping people, and 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t's actually hit close to home. It's overwhelming.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시민들은 긴급 복구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주택을 덮친 나무를 베는 등 파손된 시설을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These trees was going to come down too. It was really blowing. It's something like a tornado come through here because all this stuff like that, it had to be. 250만 가구의 전력 공급 중단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은 화씨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싸우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물론 냉장고 작동까지 멈추면서 아예 거주지를 벗어나거나 차 안에서 더위를 식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The milk is about to spoil because the refrigerator is. We try to keep it closed, but we're about to lose what we have if they can't get the power back on as soon as possible. And I have contacted Centerpoint and created an account with them, and they did send a message saying that they know that over 800 or 1,000 people in my area are without power, and they'll get to us when they can. And that was the last thing I heard, and then I lost power on my phone and have no way to recharge it.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들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And so when you're in this hot, humid condition, and whether it's our seniors, whether it's individuals with health vulnerabilities that may need to plug in oxygen tanks, not having power. 텍사스주를 폐허로 만든 허리케인 베릴은 현재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에서 최소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전력 복구에 최대 2주 이상이 소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국 경부 북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쏟아져 주민들이 고립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도훈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대구 시남과 포항 오천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고령 176, 영천 171mm 등 다른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안동과 상주 등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북 16개 시군 1,300여 가구, 주민 1,800여 명이 집을 떠나 임시 대피를 한 상태입니다. 계속된 비로 산사태 위험도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인데요. 산림청이 오늘 오전 3시 40분을 기해 대구 경북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한 가운데 경북 김천과 상주, 예천과 성주의 산사태 경보가 대구 군위와 달성, 경북 영덕과 문경, 청도와 안동, 봉화, 구미, 영양, 영주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낙동강 주위인 상주 병성천 화계교와 구미 한천 양포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국초자원공사는 오늘 0시부터 상주보와 낙당보, 구미보와 칠곡보 등 낙동강 8개 보에 수문을 열어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구 경북의 오늘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엔 120mm 이상이 예보됐고 울릉도와 독도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강변 산책로나 지하차도는 이용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급류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에서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한국에서 밤사이 많은 비가 짧은 시간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시청자들의 영상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물바다가 된 도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거센 물살에 불 꺼진 상가들은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 나무 사이로 흙탕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폭포처럼 보일 정도로 거센 물줄기. 갑자기 강하게 쏟아진 비에 발을 디디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로 배수구에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도로를 뒤덮은 빗물은 인근 민가 안쪽까지 들어찼습니다. 연신 물을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소방관이 막 제 양동이로 물 빼고 막 계속 기계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 펌프 있잖아요. 기계도 터지고 그랬어요. 깊은 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들이 줄줄이 빠져나갑니다. 집중호우로 주차장에 갑자기 물이 차면서 주민들은 잠도 못 자고 서둘러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미 서부 지역에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불로 역대급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2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해 이 중 2건은 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현재 2만 4천 에이커 이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북부 버트 카운티 산불로 3,700에이커가 전소됐고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지만 현재 진화율은 71%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산불은 지금까지 2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관 1,000명과 소방 헬기 1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을 막고 있지만 진화율은 8%에 그쳤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온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에 산불이 확산되고 있어 현재는 주택이나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원전 확대에 힘을 싣는 초당적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톰 카퍼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초당적으로 추진된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위한 절차를 가속화하고 허가를 얻기 위해 원전 기업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카퍼 의원은 기후와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평가한 뒤 기후위기는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요한다며 이번 법률이 그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고 수많은 새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과 관련해 원전 안전이나 원전 폐기물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전했습니다. 한인 대학생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햄프셔주 해너버 경찰국에 따르면 다트머스 대학교 학부생인 20세 원장 씨는 지난 7일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커네티컷 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씨는 전날인 6일 오후 9시 30분쯤 학교 캠퍼스 인근 다트머스 보트 하우스에서 열린 비공식 사교 모임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행방이 묘연했는데 다음 날 장 씨가 참석해야 할 다른 행사에 나타나지 않자 경찰국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노버 경찰국을 비롯한 소방국, 뉴햄프셔주 어류 및 게임국 등은 공조해 곧바로 장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에는 다이버와 드론, 수중 카메라 등이 동원됐으며 부두 인근에서 장 씨의 소지품 등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장 씨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부두 근처에서 약 65피트 떨어진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장 씨의 사망 원인을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살인사건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데니스 해노버 경찰국장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알코올과 관련됐다는 증거가 있다며 또한 우리는 어제 오전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이번 사건이 신고식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 부분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트머스 대학 스콧 브라운 총장은
장 씨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자신의 학문적, 개인적 열정을 추구할 기회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며 그는 자신의 밴드를 시작하고 스노보드 팀과 남학생 사교 클럽에 소속되는 등 다트머스 커뮤니티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하며 애도했습니다. 델라웨어주 미들타운 출신인 장 씨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며 DALI 연구실의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셰이어 공과대학의 연구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또 국제학생 멘토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학교 측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맥도웰 카운티 비상관리국은 어제 경비행기 실종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역을 수색한 결과 리더퍼드 카운티 인근에서 추락한 경비행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애쉬빌에서 동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산간 지역으로 연방항공청 FAA는 단일 엔진인 세스나 182기가 산에 추락할 당시 3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고 맥도웰 카운티 당국도 추락한 항공기에서 3명의 사망자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숨겨진 추가 비용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발효됐는데요. 정작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요식업계는 예외로 인정돼 법안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드 결제 시 영수증에 붙는 이른바 히든피 또는 정크피들. 식당들이 자동 부과하는 팁부터 시작해 배달 음식 서비스 비용, 인터넷 개설 해지 비용, 공연 편의 수수료, 호텔 리조트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소비자를 기만한다 해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지난해부터 규제에 착수했고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We believe it's important that the price advertised be the price you pay, that it be clear at the beginning, not at the end, at the outset.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후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SB 478 법안은 이번 달 1일을 기해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법안 대상에서 식당들은 제외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29일 소비자 법적 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레스토랑과 바, 식료품점과 배달 서비스 업체들에 한해 청구서에 정확히 기재하기만 하면 팁을 비롯한 각종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이달부터 발효된 SB 478 법안의 실효성에는 당연히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과도한 비용 청구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이 요식업계인데 예외를 인정하면서 법안이 형식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요식업계의 추가 비용 예외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7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고 물가 인상과 함께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20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당장의 가격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한 조치일 뿐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부터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후보 사퇴 논란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에겐 이번 회의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75주년을 맞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막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둘째 날엔 참가국 정상들의 만찬, 마지막 날엔 나토 회원국 정상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정상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의, 또 나토 우크라이나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열린 방위산업 포럼에서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the Indo-Pacific have never been more important or more integrated than they are today. And that's why, under President Biden's leadership, we are working every day to strengthen these partnerships. 특히 북한과 중국 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짜로 러시아를 돕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번 정상회의 마지막 날엔 주최국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회의 성과를 전 세계의 사전 시나리오 없이 라이브로 설명합니다. TV토론 참패 이후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회의의 의미가 더 커진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상하원 의원들이 후보 교체론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To hear different viewpoints, different ideas, and to be unified behind that message of ensuring that we do everything we can to win this November. 상원은 우려를, 하원은 원론적 입장만 확인하면서 사퇴 요구 확산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번 한 주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반도 관련 정책 변화들을 소개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외교안보 책사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거라 전망하면서도 혁신적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But concerning American troops in South Korea, I think we're going to see a transformational change if President Trump is elected this November.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인 중국에 맞서는 방향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억제력을 재확인할 거라는 겁니다. 남중국해 분쟁 발생 시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 있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지만 이 지역 분쟁 예방을 위한 동맹들의 역량 강화와 협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between coast guards is a very positive direction. 중국 다음의 위협은 핵 확산이라며 한국도 자체 핵무장보다는 해구산 강화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The priority should be strengthening the U.S. nuclear umbrella and reassuring South Korea that it's there. I don't think it would be in South Korea's interest. 전술핵 재배치도 대안은 아니라며 북핵 해결을 위한 단기적 해법은 북한과의 대화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대화가 바로 시작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This is the best of several bad options, and an engagement by our president in dialogue can help lower tensions.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러시아 지원 중단을 꼽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까지 몇 달간 미리 작업을 진행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어제 LA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보잉 항공기에서 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운행하는 보잉 757-200기 중 여객기가 어제 LA 공항을 이륙한 후 바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후 여객기는 목적지인 덴버 공항에는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74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으나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성명에서 바퀴는 LA에서 회수됐으며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여객기가 바퀴를 잃어버린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3월에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륙한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가 이륙 직후 바퀴가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목적지 일본 오사카가 아닌 LA로 우회해 착륙했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안전 문제로 연방항공청 FAA는 보잉 737기의 비상시 승객용 마스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해당 기종 여객기를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마존이 연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를 오는 16일과 17일 진행합니다. 아마존은 이 기간 25개국에서 프라임데이 행사를 펼칩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유료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여는 할인 행사로 프라임데이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가 벌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프라임데이 기간에는 3억 7,500만 개 이상의 제품이 팔리며 역대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브롱스와 맨하탄을 연결하는 3번가 다리가 철강의 열 팽창으로 인해 폐쇄됐었습니다. KBTV 최시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브롱크스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3번가 다리가 철강의 열 팽창으로 인해 폐쇄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뉴욕 소방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리는 오후 2시 45분경 브롱크스 쪽에서 열린 상태로 멈췄으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다리가 할렘강을 항해하는 배를 통과시키기 위해 열렸지만 이후 철강의 열 팽창으로 인해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경찰이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했으며 뉴욕 소방국 해양 유닛이 호출되어 다리의 유압 장치를 물로 식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철강의 열 팽창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월요일 저녁 6시 40분경 차량 통행이 양방향으로 재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뉴욕은 올해 최고 기온인 95도를 기록한 후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미국 기상청은 이 주의보가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